안녕하십니까. 주식 1번지의 윤정두입니다. 안녕하세요. 주식 1번지 이다운입니다. 자, 시장 상황이 매우 긍정적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시장에 대해서 어려움을 토로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절대 그렇지 않죠.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반도체, 소부장, 그리고 반도체, 그리고 지속적으로 교육해드리고 있는 위메이드, 두산 로보틱스, 그러한 흐름들의 강세가 오늘 같은 날은 아프리카 TV 그리고 대상홀딩스의 상한가까지 여러분들 계좌 수익으로 오롯이 다 들어갈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오늘도요 50분 동안 여러분들을 위해서 많은 내용 준비했으니까요. 끝까지 시청하셔서 내일장 당장 불기둥 종목 바로바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네, 어제 우리 증시는 하락했지만 또 오늘은 빨간불 켜면서 마감했습니다. 빨갛게 물드는 날마다 이렇게 상한가 종목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죠. 오늘도 2개의 상한가 종목 잡아냈고요. 잠시 후에 교육까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요, 대표님, 오늘 이렇게 상한가 종목들도 2개나 잡아내고 증시도 너무 좋고요. 그리고 우리 종목들이 너무나 빨갛습니다. 오늘 어떤 내용 준비하셨는지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자, 복귀 교육을 해드릴 텐데 거의 매일매일이죠. 어제도 23시부터 새벽 3시까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온라인상에서 4시간 교육을 해드렸습니다. 그 4시간 교육 중에 들어간 내용이 위메이드의 전략, 그리고 두산 로보틱스에 대한 전략, 완벽한 전략인데 오늘은 일부 시간에 HPSP와 그리고 두산 로보틱스에 대한 제대로 된 전략을 완벽하게 오픈을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그 밖의 종목군들 또 업황에 대한 흐름들을 잡아내 드려야 되겠죠. 오늘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네, 그렇다면 HPSP, 두산 로보틱스 자세한 전략까지 공개를 드린다고 하고요. 또 내일장에도 급등할 수 있는 종목들까지 얻어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방송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 윤정두 대표는 어떤 사람이길래 이런 상한가 종목들도 계속 잡아내고 이렇게 신고가 종목들을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수 있는지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윤정두 대표는 어떤 사람인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와 함께하고 있는 윤정두 대표는요, 주식 전문가인데 이 수익률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수익률 대회에서만 무려 7번 우승을 했어요. 1등을 7번 한 이 주식 전문가고요. 그리고 수익률 또한 10주 동안 7,000%가 넘는 수익을 이렇게 공식적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10주 만에 7,000%의 수익이라면은 방송을 확인하시고 교육도 받아보셔야지만 이 노하우를 얻어가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방송도 끝까지 함께 하셔서 이 노하우 얻어가시고 그리고 이 7,000%가 넘는 수익을 기록한 이 주식 전문가의 관심 종목까지 모두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송 중에 못다 했던 이야기들과 내일장 시작하면서 장중 실시간 전략도 받아보실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 드려야겠죠. 저희 노란톡방 입장 방법 안내 드리겠습니다. 노란톡방 입장 방법입니다. 저희 휴대폰에서 기본 카메라 어플 실행시키시고요. 지금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에 카메라 가까이 하시면 영어로 링크가 나옵니다. 링크 클릭하시고 노란톡방에 입장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노란톡방 입장하고 이 텍스트 전략을 받는 것도 너무 좋지만 또 장중 실시간 전략을 녹화 영상으로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그리고 오늘 밤에도 진행될 무료 방송까지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너튜브로 찾아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너튜브 검색창에 윤정두의 주식 1번지 검색하시고 구독과 좋아요까지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댓글 이벤트 진행합니다. 댓글 이벤트 실시간 댓글창에 333 눌러주시거나 아니면 노란톡방에 333 올려주시는 모든 분들께 도서자료, 이 캔들 도서자료 무료로 보내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당첨자분들은 노란톡방 안에서 공개되니까요. 노란톡 입장 방법 확인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인 시황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수는 다소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강보합으로 마감을 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시원한 흐름은 나오고 있지 않은데요. 시청자분들께서도 내가 어떤 종목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체감되는 지수는 다를 것 같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어떻게 보고 계신지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과 또 어떤 전략을 꾸려 나가야 할지도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대표님. 자, 뭐 당황스러울 정도로 국내 증시의 흐름의 눌림목의 현상은 매우 큽니다. 오늘도 니케이 지수는 뭐 1%대 초강세 흐름을 나타냈는데 아니 뭐 국내 증시만 자꾸 이렇게 눌려져 있다라는 거죠. 글로벌 증시는요.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안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남의 종목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여러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것이 올바른 판단이면 상관없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게 문제라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요. 화면 보시면은 어제도 말씀드리고 어제도 보여드렸습니다만 오늘 뭐 시간을 여기서 많이 할애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정도. 그러니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상상을 초월한 강세의 흐름, 또 마찬가지로 엔비디아의 흐름 끝내주죠. 어제 2.68% 조정 이후에 오늘 기준에서 뭐 다시 빵 치고 들어올렸는데 그 차트를 갖고 올까 말까 하다가 안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국내 삼성전자, 하이닉스, 한미반도체, HPSP, 주성 엔지니어링 이 종목군들의 흐름도 사실상 52주 고가 또 신고가 거기에서 눌림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 시세가 빵빵하게 나오더라도 이상할 게 없는 자락인데 너무너무 밀려 있어서 눌려 있어서 그게 좀 당황스럽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미국의 다우지수는 사상 최대치 고점 대비해서 1% 정도 눌려 있어요. 빨간 색깔 선 차트입니다. 사상 최대치. 우리나라 지수 환산하면 3,200포인트대 위에 있다는 거예요. S&P 500 지수 마찬가지. 거기에 일본 니케이 지수는 34년 만에 고점 뚫고 올라가서 지금 우리나라 지수 환산하면 3,600. 그리고 유럽 증시도 우크라이나 사태 전혀 문제 없죠. 그냥 뭐 쭉쭉쭉쭉쭉쭉쭉쭉이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국내 증시의 흐름은 이렇게 이격이 발생돼 있었던 적이 최근 내 1, 2년 동안 없어요. 최근 5년 내를 봤을 때 가장 지금이 큰 이격이 발생된 겁니다. 우리나라만 어떤 문제가 있느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이격을 윗방향으로 줄일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에 대비해서 들여다보는 기준은 이렇게 오늘 수정을 해서 가지고 나온 거예요. 실적에 대한 범위. 말씀드렸죠? 상상을 초월하는 시가총액 10위 안에 들어와 있는 종목군들이라면은 25년도 전망치까지 충분하게 나와 있으니까 거기까지 보셔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어마어마한 실적 개선폭에 대한 기준 그리고 현대차와 기아에 대한 실적에 대한 기준 이러한 부분들을 꼭 긍정적으로 해석하시면서 대처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셔야만 여러분들 계좌 빨개질 수 있어요. 왜냐고요? 윤정두가 혼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의 주력에 대한 기준은요. 이렇게 메이저들이 매집을 통해서 기준을 잡아주고 있단 말이에요. SK 하이닉스의 올해 외국인 기관 쌍끌이 매집이 4%에 달해요. 근데 4%는 의미가 사실은 크지 않아요. 왜냐하면 HPSP는 올해 들어서 지금 뭐 13% 이상 매집이거든요. 근데 차이점은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기준은 유통 물량이 제한적이죠. 왜요? 대주주 지분, 외국인 지분 합산하면은 86% 수준이 대주주와 외국인. 그리고 기관 지분 합산하면은 또 개인들 지분도 변동성 매매 들어간 건 제한적이잖아요. 그죠? 대부분이 추세 매매, 중장기 투자겠죠? 결론은 유통 물량이 없는데 4% 이상을 매수했다. 그래서 올해 우리나라의 쌍끌이 순매수 1위 하이닉스, 2위 기아, 외국인 순매수 1위 삼성전자, 3위 현대차. 그리고 나머지 보시면 삼성전기가 4위로 쌍끌이 순매수 최상위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순간 지금 당황했는데 여기 보시면 바로 밑에 단에 한미반도체도 쌍끌이 순매수 최상위입니다. 시가총액 15위는 아니지 않습니까? 결론은 이러한 기준을 바탕으로 진행을 해야만 그리고 못 움직일 것 같은 SK 하이닉스 계속해서 주력주로 넣어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변동성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종목군들입니다.
하이닉스, 삼성 전기를 필두로 나머지 시간에서 또 늘려줬습니다. 늘려주면 어떻게? 땡큐 하죠. 두산 로보틱스 그리고 HPSP, 위메이드 11월 6일 이후에 지속적으로 설정해드리는 종목군입니다. 이 종목군들의 그 큰 수익 범위들 오롯이 여러분들 계좌 수익으로 싹 다 가져가십시오. 그리고 여기 보이는 요 수식 내용은 9시간짜리 교육 내용 중에 일부예요. 오늘도 23시에 추가적인 교육해드립니다. 재방송 보시는 분들도 함께 하셔가지고 내일은 제발 이런 불기둥 종목 놓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1등 전문가의 1등 시황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우리 글로벌 증시를 따라서 우리나라 증시도 좀 시원한 움직임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증시가 올라간다고 해서 내 종목도 항상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 이 종목 교육까지 받아보셔야지 여러분들께서도 계좌에 수익이 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종목 교육 받으시는 방법, 그 장중에 실시간으로 전략 받으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노란톡방으로 오셔야지 받아가실 수 있겠는데요. 노란톡방 입장하시는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휴대폰에서 기본 카메라 어플 실행시키시고요. 지금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에 휴대폰 카메라 가까이 하시면 영어로 링크가 나옵니다. 링크 클릭하시고 노란톡방으로 지금 입장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노란톡방 안에서 실시간으로 전략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이 전략도 받아보시고 검색이 포착 종목까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란톡방 입장 방법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오겠습니다. 네, 이어서 업종 이야기를 나눠보는 마켓 장바구니 시간입니다. 오늘은 반도체 업종 확인해 볼 건데요. 어제 좀 큰 조정이 나왔던 반도체 관련주에서 오늘은 반등이 나왔습니다. 특히 온디바이스 AI 수혜주 중심으로 큰 상승세가 나왔는데 그 안에서도 우리 상승 종목인 HPSP가 눈에 띄었습니다. 계속해서 교육을 해드렸던 종목이에요. 우리 11월 들어서만 정말 여러 번 교육을 해드리고 또 11월 말 12월 초에는 매일매일 교육을 해드렸던 종목이잖아요. 그래서 그럼 뭐 사실상 말씀을 드리지만은 오늘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엔터주들의 변동성 뭐 어마어마했습니다. 잠시 후에 종목 검색기에서도 살펴보겠습니다만 뭐 그런 종목군들 어제 기준에는요 진단키트 관련 주들의 변동성도 컸죠. 그것이 지속성이 있겠느냐라는 부분을 먼저 봐야 되는데 일단은 지속성이 제한적인 업종군은 뭐 다른 방송에서 보시면 돼요. 그죠? 가십거리들 쭉 말씀해 주시고 하는데 다만 이제 윤정두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오늘 엔터주들 거래대금도 추상위로 올라왔어요. 그게 지속돼서 추세가 완벽해질 때 그때도 보시면 되고 지금 완벽해져서 여러분들 계좌의 수익이 꽉꽉 차들어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을 보시라는 거예요. 선입견 다 버리시고 11월 6일 이후에 딱 한 달 됐는데 지금 한 달 동안에 이 종목군들의 수익 범위가 윤정두가 종목을 많이 갖고 나옵니까? 이 조만간에 아마 분명히 방송국에서 말씀하실 거란 말이에요. 대표님 어떻게 맨날 종목이 똑같아요? 똑같으면 어때? 시청자분들이 수익을 내실 수 있으면 되지. 그게 소형주가 아닌 대형주에서 거래대금이 수반되는 종목에서. 근데 왜 시청자분들께서도 흔들리시냔 말이에요. 채널을 고정하셔야 되는데 돌리니까 흔들리죠. 똑같은 얘기 또 할 겁니다. 지겨울 정도로 달달달달달달 외우시고 그러고 나서 나중에는 윤정두가 이 똑같은 얘기 똑같이 안 해주면 나는 불안해서 내일 시장을 못 볼 것 같아요. 이게 돼야 돼요. 응? 결론적으로 항상 우리는 또 새로운 시청자분들이 계신다라는 생각을 하니까요. 똑같은 내용 똑같이 자세히 설명드립니다. 지금 온 디바이스 AI 기준에서는 사실상 분류해 놓은 종목군들이 많아요. 근데 오늘은 HPSP가 움직이고 또 온 디바이스 AI 종목군들 중에 몇몇은 움직였는데 또 몇몇은
리노공업 같은 경우에 우리가 14만 원대 검색계 포함되고 포착되고 22만 4천 원까지 찍고 어제 그 10%대 급등해서 강보합으로 끝났죠. 오늘 2% 밀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테마의 기준의 흐름보다도 전체적인 흐름을 더 놓고 보자. 그리고 HPSP 같은 경우는 GPU 관련해서도 HBM 관련해서도 들여다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그것을 윤정두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메이저들의 수급이 들어오느냐. 세력들, 큰형님 이거 말고 제대로 된 외국계 기관 투자자, 국내의 기관 투자자가 들어오느냐. 그걸 보셔야 돼요. 지금 빠르게 진행을 해드릴 겁니다. 이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EBC 경제 채널 너튜브에서 녹화 방송, 재방송 보시면 돼요. 그럼 원본 화면으로 크게 나올 겁니다. 그죠? 그리고 이 자료는 여러분들께 다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어요. 교육 자료 꼭 가져가세요. 받아가세요. 여기 보시면 온 디바이스 AI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서버나 클라우드 이런 쪽에 연동되지 않고 자체적으로 AI를 구축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한다면 애플이나 삼성 쪽에서 모바일에서 그냥 자체적으로 AI 구동할 수 있게끔 개발하고 진행하고 그러면 그것을 맞추어 줄 수 있는 소부장 업체들이 어디가 있느냐, 어디가 수혜를 볼 거냐. 그 내용의 기준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종목군들이 이런 종목이 있어요. 리노공업도 있고 신택도 있고 이런 종목이 있어요 했을 때 윤정두가 시가총액 1조 미만짜리는 가급적 들여다보시지 않는 게 옳습니다. 왜? 여러분들이 총알바지가 되실 필요는 없기 때문에. 변동성이 터진 날 쫓아갔다가 거래대금 줄어들면 낭패를 보는 그런 흐름을 당하실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최소한 1조 이상짜리 종목의 메이저들의 수급까지 뒷받침돼서 움직임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종목 위주로 좀 보시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온 디바이스 AI 관련 테마주들을 다 묶어서 여러분들께 교육을 해드리고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참조하시고 그리고 GPU 관련해서 좀 더 보자는 거예요. 이제는 달달 외우셔야 돼요. 이 GPU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그냥 보도자료 보고 아시는 내용 혹은 채널에서 공급이 많아져서 이거 수요 대비 이거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는 채널도 있단 말이에요. 절대 아니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들어보시고 판단하시라는 얘기예요. 객관적인 데이터를. 첫 번째, GPU에 대해서 엔비디아가 거의 독점인데 AMD나 인텔이 막 뛰어들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저 GPU 시장이 저게 돈이 되는구나. 우리도 들어가야겠구나. 그걸 검증한 게 언제예요? 작년 11월에 AI 챗봇 이게 대세가 될까라는 의구심이 생겼었잖아요. 50년대부터 인공지능은 계속 언급이 돼 왔던 거예요. 결국은 올해 기억하세요. 윤정도만 외우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달달 외우셔야 돼. 우리 아들 중학생인데 용돈 주면 외우겠죠, 당연히. 5월 24일입니다. 5월 24일 날 엔비디아가 시간에 실적 발표를 합니다. 그러니까 25일 날 정규장에서 갭 상승 26%. 그리고 29%까지 올라와요. 그게 주가가 올라왔다 개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GPU에 대한 실적에 대한 검증이 돼줬다는 거예요. 실적이 나오고 나서 그걸 굉장하게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줬다는 거예요. 진짜 GPU 한 대 5천만 원, 6천만 원짜리가 이렇게 팔려 나가는구나. 실적 장난 아닌데? 우와, 전망치도 좋아? 시가총액이 지금 현재 1,500조 정도.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삼성전자의 3배 수준. 올해 엔비디아의 시가총액이 미국 시장 10위 안에도 없었어요. 그게 260%까지 올라오면서 미국 시장 시가총액 5위, 글로벌 시장 시가총액 6위에 등극을 한 겁니다. 올해 시가총액 최상위 종목에서 가장 많이 올라온 종목이 엔비디아예요. 그 흐름이 GPU에 대한 수요, 그것에 대해서 그 시장에 대해서 AMD, 인텔도 뛰어든다. 여기서도 의구심이 또 하나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진짜로 그것을 원하는 쪽이 별로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할 거야? 지금까지는 많이 팔렸다 해도. 그것에 대한 검증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쪽이 없잖아요. 어디를 방송을 돌려도. 윤정두가 말씀드릴 테니까 기억을 해보세요. 11월 초에 알파벳이 9% 폭락했어요. 어떻게 먼저 와? 그래 우리나라 조정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 제가 아이고 이렇게 좋은 계획했나? 쓸어 담으세요. 아 벌써 다 사셨다고? 아니 그럼 손절이 아니라 유지하시고 계시면 되지 왜 엉엉 울어요? 라고. 알파벳이 실적 발표 나오는데 클라우드 사업 부분에 있어서 전분기 26%의 성장성이 유지될 줄 알았더니 22%만 나온 거야. 이야. 근데 앞으로의 전망치 좋아요. 마이너스 9%였지만 다 되돌려놨어요. 그런데 시가총액 3위 알파벳은 그랬는데 같은 날 실적을 내놓은 시가총액 2위 MS는 어떻게 했어요? MS는 플러스 3%로 끝났습니다. 왜요? 똑같은 클라우드 사업에 대한 부분인데 성장성 인정받고 이 정도면 되겠는데? 결론은 시가총액 2위, 3위 업체 그리고 4위의 아마존 6위의 메타 전부 우리나라의 네이버 카카오까지 전부 AI 클라우드 우리도 이제는 그쪽에 더 확장을 할 거야. 그 수요 범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수요가 3분기에 추가적으로 확인이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대비해서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지금 고점 못 들었어요. 사상 최대치 고점을. 엔비디아는 그걸 뚫고 쭉쭉쭉 올라가고 있는 거고. 그 흐름 속에 GPU에 대해서는 설계를 엔비디아가 하지만 누가? TSMC가 전부 만들어내죠. 거기에 꼭 필요한 게 뭐다? HBM이 무조건 들어가야죠. 그 HBM에 대해서 하이닉스가 일단 올해 기준에서는 지금 현재 기준입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거는 1분기 기준에 삼성전자와 5대5 수준, 2분기 기준에 53대 47 기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거의 의미 없고 일본에서도 들어오겠다는 것도 아직은 개발 단계고 결론은 3분기 이후부터는 하이닉스가 한 70% 이상으로 보고 있는데 12월 이후에 삼성전자가 또 빠르게 따라 붙잖아요. 그래서 삼성전자의 점유율이 내년 돼서는 거의 또 비슷해질 겁니다. 하이닉스하고. 그러면 이거 공급이 아니라니까. 공급 대비 수요가 더 많다고요. 향후 1, 2년은 그렇다는 것이 일단 애널리스트들의 전망입니다. 전망만 나오는 게 아니라 그 흐름이 엔비디아의 시세에 나오고 있고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수급에 들어와 있고 그 흐름에 대한 수혜 범위를 오롯이 누가 가져가요? 소부장 쪽에서, 특화되어 있는 쪽에서. 그래서 계속해서 AI 관련된 내용들은 나오고 있는데 그것이 검증이 됐느냐 부분이 5월 달에 엔비디아의 실적, 3분기에 MS, 알파벳 등의 실적과 앞으로의 사업 전망치의 기준에 기인하고 있다. 하이닉스는 2013년부터 개발을 했고 삼성전자는 그 이후에 했지만 이제 격차는 거의 없는 따라 붙은 삼성전자가 그렇지만 공급에 대한 문제가 없는 그런 상태의 HP, SP의 경우는 특화되어 있는 상황이죠. 거기에 이제 이런 부분도 어느 거요? 고압수소 어닝 장비 계속 강조드리죠. 특화되어 있어서 진입하기가 어렵다. 신규 사업을 진입하려면 저 자격을 받으려면 시간이 걸린다. 여기까지가 일단 전체적인 업황에 대한 내용. HPSP가 성장할 수 있는 내용. 그러면 그것이 지금부터 정색을 하고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면 그것이 저평가냐? 아니라고요. 흔히 얘기하는 2차 전지, 바이오, 또 오늘 얘기할 로봇 관련주, 또 폭등 나오고 있는 위메이드 기준에서의 게임주 전부 펀더멘탈은 검증을 받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한미반도체 요즘 화두가 됐었죠. 한미반도체에서 배터리 아저씨 고소를 했잖아요. 터무니없는 얘기를 떠들고 다니니까. 그 부분에 애널리스트들은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한미반도체의 실적도 우리도 한미반도체를 들여다보고 있고 여러분들께 들여다보셔야 됩니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기준에 한미반도체가 지금 저평가냐? 아니다. 수주 받아놓는 거 따져도 아니다. 앞으로 들어올 수주를 따져도 저평가 절대 아니다. 매출처를 다변화하더라도 그래도 저평가 아니다. 다만 성장성에 대한 인정이 되고 있고 조금 더 그 사업이 조금 더 확장된다면 주가에서 조금 더 오르더라도 불편한 부분은 없다. 그 부분에 대한 해석을 메이저들이 외국계 기관 투자자, 국내 기관 투자자가 해주는데 9,700만 주짜리에 올해 들어서 10% 가까이 들어와 있어요. 누구? 한미반도체. 주성 엔지니어링은 13%. HPSP는요. 얘도 13%. 반도체 소부장 쪽에는 메이저들의 수급이 5월 이후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약바이오 거래량 가끔 한번 터져도 안 보는 거고 거래대금 10분의 1 토막, 20분의 1 토막 난 2차 전지
개별해서 몇몇 거래가 터지면 보는 정도 수준인 거고 로봇 관련주도 특화해서 두산 로보틱스만 보는 겁니다. 절대적으로 HPSP 최근 들어서 더 강조드리죠. 2차 전지 때문에 그래요. 그간 그렇게 교육해드리고 7월 말에 기술적인 최정점을 잡아드리고 지금도 이제는 안 됩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자꾸 자기 손해에 빠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윤정두가 HPSP 끝내주는 업체입니다. 그럼 저평가라고 생각하신단 말이에요. 아니야. 저평가 아닙니다. 프리미엄이 높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히 기본적 분석의 기준에서는 성장성에 대한 인정을 하되 펀더멘탈적인 부분은 검증을 하자. 그리고 이런 경우에 프리미엄이 꺾이기 시작하거나 시장에 조정이 나오기 시작하면 성장주들의 조정폭은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나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철저히 대처를 하는데 이 기술적인 부분은 심리 어떤 거예요? 야 끝내준대. 업황이 되게 좋대. 끝내준대. 점상 안 가요. 그러니까 그 심리 부분은 모멘텀. 야 주가를 이끌어줄 수 있는 명분이 될 수 있겠구나. 이 정도 수준으로 보시는 겁니다. 수급은요 2가지 보신다고 그랬죠. 2가지가 뭐예요? 이것도 달달달달 외우셔야 돼요. 이런 정형화된 내용이 어디 가도 없잖아요. 그죠? 첫 번째 기준이 뭐라 그랬어요? 외국계 기관 투자자. 일반 외국인이 아니에요. 외국계 기관 투자자. 그리고 국내 기관 투자자. 그쪽에서 쌍끌이든 외끌이든 누군가가 메이저가 사주는 흐름이 나와주던가 혹은 그게 없더라도 2차 전지 올해 들어서 그냥 슝슝슝슝슝 이유 없이 날아간 것처럼 이유 없이라고 표현합니다. 이유 없이 날아간 것처럼 거래대금이 터져주든가. 그 둘 중에 하나는 있어야 됩니다. 혹은 둘 다 겸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난주처럼 HPSP가 거래대금 최상위 10위 안에 4위까지 올라오고 외국인은 하루에 100만 주씩 사재끼고 그 100만 주가 어느 느낌이어야 돼요? 7억 2,800만 주짜리 하이닉스 100만 주 해봐야 0.15%. HPSP는요. 100만 주면요. 하루에 8,100만 주짜리니까 1.2%지. 그 감동이 여러분들 가슴으로 와야 이게 하루 산 게 아니라 이틀째 사고 3일째 사고 일주일 동안에 4%를 사서 우와 매수 평균 단가 대비 막 눌려. 그러면 편입 기준 차익 실현하셨던 분들 제 편입 기준 정리 못하셨던 분들은 이렇게 메이저들이 강하게 매수하는데 이건 사상 최대치 고점 찍고 눌리는 건데 그렇게 하면서 기술적으로 보시는 거예요. 기술적으로 꺾인다 그러면 못 보는 거죠. 결론적으로 지금 보시면 1월 2일부터 12월 5일까지의 기준에 어떻게 되세요? 한미반도체 같은 종목군들이 반도체 소부장에서 최고의 매집 종목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 흐름처럼 HPSP의 수급이나 거래대금이 터져 있기 때문에 들여다보십시오. 보셔야 됩니다. 이 내용들을 지속적으로 설명을 드린 거고. 흥분하다 보니까 지금 할 내용은 많은데 시간은 없고 그냥 이제는 넘기겠습니다. 넘기고 나서 뒷부분에 차트 부분 빠르게 설명을 드릴게요. 차트 부분 간단하게만 또 설명을 드리면요. 지금 현재 기준에서 놓고 보셔야 될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어떤 게 가장 중요하겠어요? 중요한 거는 내일장의 기준에서 어느 정도 수준의 흐름의 거래량이 터져야 되는지 그걸 놓고 좀 보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차트의 기준에 월봉의 위치가 어느 위치인지. 지금 월봉의 이 장대 양봉의 흐름이 여러분들 기준에서는 어땠어요? 야 이거 너무 많이 올라온 거 아니야? 그렇지 않다고. 이제 스타트. 주봉의 기준에서도 마찬가지. 예? 이런 장대 양봉이 나왔는데 상승 장악형입니다. 걱정 마세요. 36년 주식한 윤정두가 저런 장대 양봉 보고 아직도 괜찮습니다. 이제 스타트입니다. 라고 말씀드린다면 여러분들도 따라오셔야 되는 거예요. 9월 22일 이후에 12월 4일까지 어제도 오늘도 일부 더 들어왔습니다. 20만 주. 얼마예요? HPSP 4위죠. 우리나라의 외국인 기관 쌍끌이 순매수 4위입니다. 시가총액이 4위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펀더멘탈적인 부분은 검증을 받아야 된다 하지만은 8,100만 주짜리에 1,100만 주 이상 매집이 들어와 있는 이런 흐름에서는 기술적으로 여러분들 들여다보셔야 됩니다. 매집 평균 단가가 34,000원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13% 매수했기 때문에 최소 범위가 50%에서 100%까지 들어 올려질 수 있는 기준이 잡힙니다. 그 흐름의 주봉 차트입니다. 음봉으로 더 내려왔다면 불편하지만 꼬리 달고 돌려 요 캔들 크기를 감안했을 때 망치형의 기준으로 해석할 수 있다. 교수용 아니에요. 그런 흐름들을 하나하나 다 오롯이 가지고 갈 수 있어야 돼요.
여기에서도 그 이후의 흐름에서도 여러분들 선배분들의 수익 범위를 이야 부럽다만 하지 마시고 야 진짜 윤정도 말 맞다나 이게 스타트야? 그렇죠. 왜요? 시장이 무슨 뭐 2,500푼이 안 돼 있어. 글로벌 선진 시장의 시장은 어때요? 그냥 쭉쭉쭉쭉쭉쭉 3,200, 3,300, 3,600 가 있는데요. 마무리 짓겠습니다. 내일도 들여다보셔야 됩니다. HPSP 반도체 소부장. 내일도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댓글에 화이트님이 2차 전지 성장성에 대해서 질문 주셨는데 방송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오늘 대표님이 너무 기분이 좋으셔가지고 말씀이 많아지셨는데 이 부분을 오늘 무료 방송에서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료 방송 들어오시는 방법이요. 저희 너튜브 댓글창에 윤정두의 주식 1번지 검색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노란톡 들어오시면 더욱 빠른 답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노란톡 입장하시는 방법도 안내를 드릴 건데요. 노란톡 입장 방법입니다. 저희 노란톡은 입장하시는 방법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고 오겠습니다. 나도 이런 종목 사고 싶어요. 나이사 종목들 확인해보는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연속적으로 상한가 종목들이 나오고 있죠. 월요일에는 우리기술투자, 화요일에는 한국엔컴퍼니, 그리고 오늘은 2개의 상한가 종목이 나왔습니다. 아프리카TV와 대상홀딩스가 상한가에 올라왔는데요. 그런 것처럼 오늘의 또 당일 수익률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첫 장에는 상한가 종목들이 2개가 위치해 있고요. 그리고 나서 또 내가 상한가 종목들을 잡기에 좀 변동성이 무섭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런 분들 저희가 꾸준하게 교육해드리고 있는 종목들입니다. HP, SP 그리고 위메이드, 두산 로보틱스에서도 지금 상승률이 나오고 있습니다. 두산 로보틱스 오늘 6% 가까이 올랐고요. HP, SP는 8%대, 위메이드도 7%대 올라왔습니다. 이전부터 교육을 해드렸던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이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러한 수익들도 물론 내가 교육을 받고 또 노란톡방에서 교육을 받고 무료 저희 방송에서도 교육을 받으셨겠지만 또 당일에 검색기에서 포착되고 올라오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우리 상한가 종목들도 검색기에서 포착이 된 종목군들이고요. 그리고 아프리카TV는 특히 3% 아래에서 포착이 됐는데 상한가에 올라갔어요. 그럼 20% 넘게 오늘 당일에만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었을 것 같고요. HP, SP도 교육해드리고 또 저희 종목 검색기에서도 3%대에 포착되고 나서 8%대 이상의 고점까지 형성했습니다. 위메이드도 4%대에 포착됐기 때문에 부담스럽지 않게 들어가 보실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럼 이런 검색기 종목들로도 또 당일에 수익률을 내오고 있고 또 누적 수익률도 가져가고 있는데요. 이 누적 수익은 잠시 후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렇게 계속해서 교육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후기들도 계속해서 남겨주시고 있어요. 저희 노란톡방에 올려드리고 있는 이 후기도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보여드리고 있는 후기인데요. 이렇게 매일 한자 한자 길게 작성을 해주고 계세요. 방금 노트 스프링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대표님이 빠르게 넘겨버렸어요. 그래서 한자 한자 이렇게 직접 손으로 교육 받으신 내용들 정리해서 올려드리고 있고요. 여러분들께서도 이렇게 매일 공부하고 수익 나시는 분들과 함께 있다 보면은 여러분들께서도 공부하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 또 수익도 함께 가져가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정말 빠르게 넘어갔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종목 검색기에 포착되었던 종목들 흐름도 확인해 보고요. 그리고 앞으로의 전략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인가요? 자, 뭐 검색기 통해서 보시면은 그 전부터 대상홀딩스의 경우 이틀 연속 상한가 갔어요. 그 뭐 저는 굉장히 대상홀딩스라는 회사를 싫어하는 게 아니고 대상홀딩스나 신라젠이나 이런 변동성 윤정두가 만들어 놓은 검색기에서 터져 나와서 이렇게 상한가도 가지만
저는 이런 변동성에 대해서는 주의를 좀 많이 하셔야 된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슈만 가지고 움직이니까. 메이저의 수급이 없으니까. HPSP 마찬가지예요. 종목 검색계에서 떠주고 거기에 거래대금도 수반되어주고 거기에 메이저들의 수급까지 확인이 된다면. 그리고 조금 전에 2차 전지 말씀하시면서 에코프로 얘기했는데 에코프로가 2차 전지 제작을 합니까? 뭐를 합니까? 지주사에 대한 성격. 그 부분 궁금해하시면 23시에 오세요. 그냥 한 2시간 말씀드리고 싶은데 다른 거 별거 없어요. 억지를 부리시면 안 돼. 시장을 이기시려고 시장에 순응하셔야 돼. 한미반도체에 고소당한 그런 배터리 아저씨 박순혁 작가 이런 분들한테 휘둘리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LNF 같은 종목도 성장성이 뛰어나죠. 근데 문제는 메이저들의 수급이 누적적으로 매집이 제한적이에요. 그렇다고 하지 마라? 아니죠. 거래대금 터지고 움직임이 나오고 추세의 강화가 나온다면 정보차 같은 종목군들도 터져 나오면 들여다보죠. 아니 포스코 퓨처엠 작년 7월 28일 날 수주공시 나오고 19% 폭등 나오는 그 시점부터 올해 7월 26일 날까지 여러분들께 펀더멘탈적인 부분 검증받아야 되지만 계속해서 교육해드렸죠. 근데 거래대금이 에코프로 질문 주셨잖아요. 거래대금이 4조 터지던 애가 거래대금이 20분의 1 토막 났어요. 아니 성장성 없는 애들이 어디서 바이오 종목이든 어떤 종목이든 성장성 어마어마하죠. 아니 대상홀딩스는 지주사 아니에요? 근데 대상홀딩스의 기준에서도 뭐예요? 이슈 범위에서 거래가 터지고 상한가 가잖아요. 아프리카 TV도 마찬가지죠. 오늘 이슈가 터지고 오래간만에 거래대금 터지고 상한가 간단 말이에요. 기술적으로 대처해서 들여다본다라는 설정 범위를 잡아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끝내줄 것이야는 없어요. 36년 노하우의 윤정두가 정상적인 범위에서 말씀드리면 그 얘기를 신뢰하고 올 수 있어야 돼. 그냥 귀 막고 야, 내 종목이 최고야. 내 거만 갈 거야. 2차 전지만 가는 장이어야 돼. 2차 전지 왜? 그렇게 따지면 뭐 하실 거냐고. 우리는 7월 말에 싹 정리했는데 객관적으로 그것만 물어보시면 돼요. 아, 이거 수주도 앞으로 많이 받았고 수주도 받아놓은 것도 있고 그게 다 평가가 돼 있다고. 시가총액이 40조까지 올라갈 상황이 아니고 지주사의 성격은 더더욱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고. 에코프로 비하면 똑같은데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면 기술적인 거 요만큼만 배우세요. 요만큼만 기술적인 거 배우세요. 아주 간단한 거. 거래가 수반돼야 변동성은 나온다는 거예요. 메이저가 인정을 해줘야 추세적인 강세 나옵니다. 시가총액 큰 애들은. 근데 메이저도 안 사. 거래대금도 없어. 공매도 때문에 빠졌다고요. 그런 권순혁 작가 같은 거짓말쟁이의 말을 들으니까 공매도가 아무 영향이 없는데 무슨 공매도 때문에 주가 빠져요. 다덤비라고 그러세요. 맞짱 토크 엉뚱한 데 가지 말고 EBC 경제 채널로 와서 윤정두랑 2시간 맞짱 토크 하라고 그러세요. 실전 투자대회 7번 우승한 윤정두하고. 아시겠죠? 저는 급하니까 두산 로보틱스 잠시 후에 교육하러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종목 검색기 종목들 확인해 봤습니다. 2차 전지 질문 주신 분들께서는 오늘 무료 방송 함께 하시면은 좋은 답 얻어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두산 로보틱스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산 로보틱스는 방송에서 11월 중순부터 정말 매일매일 교육을 해드리고 있는 종목이에요. 정확한 날짜로는 11월 15일부터 교육을 해드렸습니다. 44,000원대부터 시작해서 이제 10만 원을 코앞에 두고 있는데요. 정말 한 2%, 3% 정도만 더 올라오면은 10만 원까지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렇죠. 지금 뭐 10만 원이 문제가 아니라 그 이상까지 봅니다. 근데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두산 로보틱스든 조금 전에 HPSP든 그리고 신라젠 또 혹은 셀트리온이든 방금 질문 주신 에코프로든 그 종목군들을 7월 25일까지도 에코프로 BM, 포스코 퓨처엠, 포스코 그룹주들까지 전부 강력한 편입의 기준으로 설정해드렸던 범위는 거래를 수반하고 초강세의 흐름이기 때문에 포스코 홀딩스가 외국인 기관이 28%를 개인들에게 올해 넘겼더라도 추세 추이 범위가 기술적으로는 매우 긍정적인 흐름이었다라고 설정을 잡아드린 거예요. 근데 정점에서 거래가 터지고 꼬리 달리고 음봉이면 수백 년 동안의 약속의 기술적 분석이 깨진 거예요. 그런데도 내 종목이니까 억지를 부린다. 그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36년 주식하면서 방송 활동만 23년 이상 하면서 한두 분을 뵌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명확하셔야 돼요. 윤정두가 두산 로보틱스 얼마나 강조를 많이 드립니까? 오늘도 2부 시간에 캔들 교육하면서 두산 로보틱스 어제 특집 해드린 것처럼 오늘도 특집 해드릴 거야.
지금 나쁜 것만 배웠단 말이에요. 권순혁 작가한테. 어떤 거요? 이걸 로봇주들은 실적도 없는데 우리는 실적이 있다. 실적이 있는 만큼 주가에 반영이 됐지 않았습니까? 에코프로 BM의 시가총액 합쳐서 97조가 넘어갔단 말이에요. 7월 26일 날. 97조면 어떤 느낌인지 아세요? 하이닉스가 SK 하이닉스가 순이익 15조까지 내는 그런 SK 하이닉스가 순이익 15조짜리가 지금도 96조, 95조 그 이하란 말이에요. 그 프리미엄을 무조건적으로 앞으로 끝내줄 거야 하면 나쁘다니까. 그게 안 된다니까. 여러분들이 잘못된 게 아니라 그렇게 여러분들을 흥분시키는 사람들. 그러니까 처음부터 말씀드리잖아요. 절대 저평가 아닙니다. 저평가가 아닌데 이 두산 로보틱스가 주가가 움직이는 이유. 그 이유를 아시고 수익을 내시려는 거지. 여러분들이 전 세계 주식시장을 홍익인간 정신도 아니고 무슨 말이야. 응? 그잖아요. 우리나라를 공매도를 조금 어떻게 클리너하겠다? 공매도 전체 시장의 유가증권 시장이 0.8%, 코스닥 시장의 1.5%뿐이 안 돼요. 공매도 금액이. 거래대금 기준으로는 하루에 3% 이상, 많을 때 10%까지 되죠. 그런 게 전부 기술적 분석에 들어가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정확하게 에코프로가 올해 들어서 얼마에 움직이는지 아세요? 에코프로 BM이 2월 1일 날 97,000원 하다가 2월 1일 날 9%가 올라옵니다. 그 변동에서부터 2월 7일 날 에코프로가 1월 말에 122,800원 하던 에코프로가 그 종목이 2월 한 달 동안에만 30만 원 가까이 올라와요. 그 흐름 속에서 거래대금은 1조를 못 넘깁니다. 그런 기술적인 부분부터 그 종목이 얼마였는지, 시가총액이 얼마였는지, 주식수가 몇 주였는지 그거부터 다 보셔야 기술적 분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기본적 분석이라는 거는 지금 실적이 안 나오는데 먼 날 나올 거예요. 바이오주가 먼 날 뭐가 될 거예요. 안 된다고. 그런 막연한 내용을 메이저들이 아무도 인정 안 하는데 이상한 사람 한 명이서 그 사람은 책 팔아먹어서 몇십억을 벌고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들한테. 검증도 되지 않은 책을. 결론적으로 두산 로보틱스는 잠시 후에 2부에서도 설명을 드릴 건데 다른 내용이 아니에요. 두산 로보틱스의 중요한 부분은 검색기에 떴습니다가 아니에요. 어떤 게 중요해요? 여러분들과 함께 계속 교육을 했고 공부를 했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라 그랬어요? 연기금이 상장 첫날 연기금이 산 종목 자체가 없습니다. 상장 첫날부터 연기금이 산 종목 자체가 최근 들어서 제가 60개 이상 종목을 봤는데 없어요. 그리고 누적적으로 연기금이 얼마요? 4%에 달하는 물량을 매집한 종목 자체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음모론을 펼치고 싶지 않아요. 왜요? 아니 그냥 이걸 바탕으로 예측해 볼 수 있고 수익이 날 수 있다면 되니까. 여기서도 집어드릴 내용은 외국인들이 300만 주 이상을 팔았습니다. 상장 이후에 10월 이후에. 그리고 기간도 300만 주 이상을 팔았어. 84만 주. 연기금 빼고 나면은 기간도 350만 주를 판 거죠. 그리고 어제 기준 더더욱 중요한 게 뭐라 그랬어요? 기타 금융에서 44만 주를 팔잖아요. 그게 무슨 물량이라고 그랬어요? 그걸 설명해 드렸잖아요. 보호회수 물량. 지금 구주가 70%, 그러니까 대주주가 지금 70%예요. 대주주가. 외국인은 지금 1% 좀 넘죠. 이제 오늘 들어서 1.2% 정도 되나요? 그런 내용을 알고 계셔야 돼. 그래서 대주주가 70% 수준의 그 물량은 거의 나올 수가 없는 물량들입니다. 그리고 자발적 의무 보유했던 물량 중에 44만 주가 11월 6일 그리고 어제 기준에서부터 풀린 건데 어제 하루에 다 풀려서 끝났어. 그 절반을 외국인이 받아갔어요. 그럼 300 몇십만 주, 유통 물량이 없는 상태에 300 몇십만 주 팔은 외국인은 더 이상 팔 수 있는 물량이 1% 수준. 6,480만 주짜리라고요. 그리고 그 밖에 기관들이 팔 수 있는 것도 거의 제한적이다.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만약에 수급이 개선된다면 오늘처럼 프로그램을 통해서 외국인이 들어오는 모습이 포착이 된다면 그렇다면 그건 기회가 될 수 있다. 연기금은 제한적으로만 물량을 내놓을 수 있다. 지금 연기금이 만약에 물량을 많이 내놓는다면 그건 어떤 문제가 발생돼요? 연기금이 그러면은 개인들을 현혹시켜서 단타치는 매매의 형태가 되잖아요. 그잖아요. 결론은 지금의
유통 물량이 극히 제한적인 범위에서 내년에 MSCI 지수의 편입 2월의 기준에서 가장 높은 순위에 놓여져 있죠. 시가총액 규모에서도 그렇고 그런 모든 부분이 기술적인 부분이 형성이 돼서 움직임이 나온다. 성장성 부분은 아니 성장성 없는 업체가 어디 있어? 응? 에코프로 BM 2차 전지를 뭐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도 매매할 수 있다라는 기준을 잡아드립니다. 기술적으로. 다만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변동성과 그 고점을 넘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거래대금이 터져줘야 되는데 4조, 5조, 6조, 8조까지 터진 거래대금이 그 거래대금이 10분의 1, 20분의 1 토막났다. 그러니까 그런 기술적인 부분도 기본적으로는 교육받고 아셔야 된다. 예? 먼 날 손실이 난 이후에 그때 돼서 왜 그랬을까 하지 마시고 그래도 여러분보다 주식을 월등히 오래 하고 실전 투자대 7번씩 우승한 윤정도와 함께 가십시오. 저는 잠시 후에 또 인사드릴 겁니다. 네,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새빨간 산따랠리를 기대해 보면서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간이 너무나 빠르게 지나갔어요.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는 오늘 야간 무료 방송에서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는 오늘도 캔들 교육이 진행됩니다. 대표님, 오늘은 캔들 교육 어떤 내용 준비하셨나요? 오늘 기준에서는 뭐 위메이드도 같이 또 들여다봐야 되고 그리고 뭐 HPSP의 기술적인 부분 그다음에 두산 로보틱스의 내용도 또 들여다볼 겁니다. 여러분들 기준은요. 하나만 기억하세요. 재테크하러 오셨고 수익이 목적이신 거예요. 거기에 공부도 하시고 시장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마십시오. 순응하십시오. 그래야만 여러분들의 자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네, 오늘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